벽돌이 쌓인다고 집이 되지 않듯 시간이 쌓인다고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에리스 로널드 미리에리의 말인데요. 이게 꼭 시장에도 적용되는 말 같아요. 그냥 거래만 있다고 건강한 시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빠지면 사상누각이죠. 네, 바로 그 신뢰 문제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입니다. 특히 한국 계란 시장의 가격 결정 문제를 다루면서 왜 투명한 가격 발견이 중요한지, 또 그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계란을 중심으로요, 양고기나 우유,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다른 품목들의 가격 결정 문제까지 좀 폭넓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 계란이 대표적인 사례인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왜 유독 계란 가격을 두고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 그 구조적인 원인이 뭔지, 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투명한 가격 발견 시스템의 부재,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나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역시 시장 참여자들 간의 불신이죠.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니까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렇죠. 생산자는 제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유통이나 소비자는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 가격 협상 자체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인데 불필요한 비용이죠, 사실. 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군요. 네. 자료들은 계란 시장의 이 오래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딱 뜨잖아요. 투명하게. 농산물 중에도 도매시장 같은 시스템이 있을 텐데 계란은 좀 다른가 봐요. 예, 좋은 비교이신데요. 증권거래소나 일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가 되죠. 네네. 근데 계란 같은 일부 품목은요, 그런 공적인 시장 기능이 아주 미미합니다. 가격 결정 과정이 잘 안 보이고, 뭐랄까 특정 주체, 심지어는 정부의 입김까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겠네요. 당연히 시장은 왜곡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가격을 높이려는 쪽, 또 낮추려는 쪽, 이 이해관계만 그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발견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잔류에서 혹시 참고할 만한 사례 같은 걸 디나요? 국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헌물 시장 가격에 연동되거든요. 아, 외부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발견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도매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 경매 물량이 많이 줄어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거기서 나온 가격을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가격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나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닭고기, 계란, 우유, 돼지고기 다 마찬가지로요. 특정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이게 자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 가격 발견 시스템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십 년 동안 자체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기준 가격이란 걸 정해서 발표를 해왔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군요. 그렇죠. 고육지책이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걸 문제 삼아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직접 기준 가격을 제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정부가 기준을 만들겠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 자체도 기존 농가들이 하던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결국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고요. 아, 공정성 시비가 있었겠네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농가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자율적인 노력을 그냥 잘못된 기준 가격이라고 딱 낙인에 찍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아유,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했겠는데요. 그렇죠. 농가들이 만든 기준도 못 믿게 되고 정부가 제시하려는 기준도 신뢰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기준 가격의 진공 상태만 만들어버렸다는 게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좀 더 존중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개입해서 혼란만 키웠다. 이건 명백한 정책적 오판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군요. 그럼 이 진공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일단 기존 방식은요. 정부가 이미 잘못됐다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닥부터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네, 핵심은 결국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으로 삼자는 거죠. 그럼 정부 역할은 뭐가 될까요? 정부는 직접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매 시장, 그러니까 공판장 같은 곳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시정 자체가 없는 품목들 있잖아요. 네, 계란처럼요. 그렇죠. 그런 품목들에는 새로운 공적 시장 기구나 아니면 투명한 거래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도매 시장 가격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이 계란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신과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결국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가격 발견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특히 정부의 개입이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기준 가격의 진공상태라는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공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첫걸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투명한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들어낸다고 해도요, 그 시스템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숨겨진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들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